숙선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일입니다. 오늘 최근에 있었던 한국 뉴스와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국제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오늘, 내일이면 끝이네요. 올해 되게 항공 쪽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시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역시 2020년을 결산하는 항공 뉴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각 변동, 화물기로 수익 내고 초대형 국적 항공사 탄생. 네, 올해 산업계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을 꼽으라면 항공업계일 것입니다. 최근 10년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항공업은 코로나19로 국제선 하늘길이 막혀 여객선 운항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도 난항을 겪으면서 결국 대한항공과 합병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업계로부터는 벌써 구조조정 대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가장 큰 뉴스라고 하면 항공업계에서 여객수가 1년 새 30%가 급감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30%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뉴스에는 30%가 급감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LCC 모두 다 여객기 좌석을 뜯어서 화물기로 개조하는 화물 운용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객 수요가 줄어들고 화물 수요가 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많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초대형 국적 항공사가 출범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야기지요. 그리고 역시 LCC에 대해서도 M&A가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사가 크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가장 큰 뉴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그래도 두 번째로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긍정적인 건 아닌 거고요. 여러분들이 잠시나마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해봅니다. 홍콩 관광청, 홍콩 분위기 느끼며 신년 카운트다운 하세요. 네, 홍콩의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홍콩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홍콩의 야경은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데요. 홍콩 관광청은 홍콩 야경을 실시간으로 바라보면서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안겨준 2020년을 보내고 희망찬 2021년을 맞이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홍콩 시간으로 11시 30분, 12월 31일 11시 30분, 한국은 이미 2021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2021년 1월 1일 0시 30분부터 홍콩 관광청 웨브사이트를 비롯해서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을 찾아서 야경을 감상하다 시간이 되면 라이브 카운트다운을 관람할 수 있도록 채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레이저쇼와 불꽃 야경까지 생중계를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를 활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링크 하나 밑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쉽겠지만 영상으로 2020년의 마지막 홍콩의 모습을 보면 정말 뜻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짜 여행을 언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난 뉴스에서,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백신 여권과 관련해서 싱가포르 항공사에서 최초로 면역 여권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진단검사, 백신 접종 여부를 QR코드에 담아서 출입국 시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면역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일단 싱가포르 항공에서 쿠알라룸푸 싱가포르, 자카르타 싱가포르 노선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항공 이외에도 유나이티드 항공, 루프트한자 등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백신을 맞은 다음에 QR코드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거꾸로는 국가 간의 백신 격차 그리고 개인정보가 퍼질 수 있다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이 요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백신을 맞아야 여행할 수 있다? 그러면 꼭 병원 가서 맞아야 된다?
뭐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여행을 할 때 코로나19에서 이제 음성 반응이 나온지 요거를 확인증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백신을 맞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제 인천국제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음성 확인서 발부 유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인천국제공항의 1터미널 지하 1층의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병원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검사센터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국가로 출국하는 여행객이 공항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곳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정부의 선별진료소와 달리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유전자 증폭 검사 결과 확인까지 최소 7시간이 항체 검사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런 시간을 감안해서 도착을 해야 되겠지요. 검사 비용은 유전자 증폭 검사의 경우 8만원, 항체 검사의 경우 5만원입니다. 진찰료 외에 음성 확인서 발급 비용이 또 있습니다. 발급 비용은 3만원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검사센터 이용 실적에 따라 추후 운영장소 제1 여객터미널 등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2터미널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요. 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백신 완제품 수송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걸까? 그런 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그 스푸트니크 백신인가? 네, 스푸트니크 V 제품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제약업체인 한국코러스가 이제 위탁을 받아서 생산했는데요. 이 생산한 백신을 러시아로 모스크바 화물터미널까지 운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9월부터 백신 태스크포스를 조직해서 백신 수송에 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수 컨테이너 업체 계약, 그리고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내 특수창고 시설 재정비, 해외 지점 콜드체인 시설, 드라이아이스 특별 허가 신청 이런 것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나라로 백신을 운송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백신 소식에 이어서 우리가 통합 LCC 출범에 떨고 있는 제주 TA항공도 힘을 합칠 것인가? 라는 이야기가 담긴 뉴스입니다.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합병을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지요. 이들이 합치면 여객 점유율이 40%가 돼서 현재 LCC 1등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이 1등을 빼앗기게 되겠죠. 이런 것 때문에 T웨이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다시 한번 M&A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사 합병에 대해서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병이 이루어지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답니다. 하지만 공동운항이나 일단 이런 것들을 시작하면서 강화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LCC들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코로나 시국에 에어부산이 국내 최초 LCC 국내 최초 중거리 노선인 방글라데시 다카를 운항한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 하면 그래도 7시간 정도 걸릴 텐데 운항이 가능한가? 에어부산은 가능합니다. 에어 321 LR이라는 신기종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 다카 부정기 편으로서 다카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오후 3시에 출발해서 샤잘랄 국제공항에 오후 6시 45분에 도착하고 인천행은 다음날인 31일 현지 샤잘랄 국제공항에서 오후 8시 30분에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에 오전 5시에 도착하는 일정입니다. 220석 규모의 에어 321 LR이 투입되지만요. 지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에 따라서 132성으로 제한해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 다카 부정기 편을 성공적으로 운항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향후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맞춰서 차세대 항공기 A321LR을 활용한 에어버스 321LR을 활용한 노선 다각화를 하려고 한다.
LCC에서 이제 중거리도 갈 수 있다. 이런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게 에어부산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플라이 강원도 중거리를 개척하고자 노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잉 737-800 세대 중에서 2대를 반납하고 1대를 중장거리용으로 도입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현재 이미 반납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당초 계획이었다면 올해 5호기까지 도입하는 게 목표였으나 코로나19 악재로 추진에 좀 차질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반납하고 1대의 장거리 200석 이상인 중형기 장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중형 항공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역시 LCC 소식입니다. 청주를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가 운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얼마 만인지 정말 축하합니다. 에어로케이가 드디어 이제 취항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에어로케이 기종이 보이시죠? 역시 A320 기종입니다. A321은 아니지만 A320 기종입니다. 에어로케이가 국토교통부에서 운항 증명을 발급받았습니다. 설립한 지 4년 7개월 만입니다. 하늘길이 아직 많이 막혀있는 상태라 넘어야 될 산이 매우 많습니다. 이제 운항 증명을 면허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년 초에 청주 제주 노선을 취항을 목표로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서 에어로케이가 청주 제주 노선을 취항해서 훨훨 날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외국 항공사 소식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항공사도 역시 저가 항공사들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불황에 일본에서 첫 국내선 정액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국내선 정액제라고 하면 한 달 동안 19,800엔 약 21만원짜리로 한 달 내내 국내선을 마음껏 탑승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피치항공사가 운항하고 있는 피치항공사가 요거 정액제를 도입했는데요. 피치항공사가 운항하는 국내선 30개 노선을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액제 도입은 언제 운항이 재개될지 불투명한 국제선을 대폭 간편하는 대신 국내선 운항을 늘리면서 조금이라도 국내선 손님을 더 받아보려고 하는 고육책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네,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가려면 어쨌든 국제선이 재개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저가항공사 소식입니다. 베트남은 6번째 항공사인 이 어려운 시기에 비에트래블 항공사업 허가를 내었습니다. 내년 1월 중순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합니다. 역시 A321 네오입니다. A321 네오입니다. 비에트래블 항공의 첫 항공기는 A321 네오입니다. 일단은 역시 베트남에서도 국제선 수요가 지금은 없기 때문에 국내선 운항을 시작으로 한다고 합니다. 푸바이 하노이, 푸바이 호치민, 나짱 푸꾸옥, 달랏 다낭 등을 이제 확대해서 운항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에는 항공사 진짜 많아요. 베트남항공, 바스코항공, 퍼시픽항공, 비엣젯항공, 벤부항공이 있었는데 추가로 비에트래블 항공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음은 아메리칸 항공의 소식입니다. 보잉 737 맥스 미국 첫 상업 비행을 재개하였습니다. 보잉 737 맥스가 이딴 추락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스탑이 됐었는데요. 얼마 전에 브라질에서 시작을 했고요. 아메리칸 항공도 비행을 재개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 승객 100명을 태우고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 사진이 나와 있네요. 737 맥스, 아까 737 기종 크게 다르지 않죠. 외관으로는 좀 파악하기 좀 힘들고요.
어쨌든 보잉사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를 변경했고 FAA는 지난달 운항 금지 조치를 종료했습니다. 그래서 1월 4일까지 마이애미와 뉴욕으로 가는 왕복 노선에 737 맥스를 하루에 한 차례 투입하고 이후에 투입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항공권을 예약할 때 운항 기종인 737 맥스라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내년 2월에, 내년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내년 3월에 737 맥스 기종을 다시 운항을 재개키로 하였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737 맥스 운행 재개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오늘 항공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한 국제선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터미널입니다. 네, 터키항공 이스탄불 갑니다. 카타르항공 도하 꾸준하게 있고요. 네, 눈에 띄는 거는 번동 국제공항으로 가는 베트남 항공입니다. 번동 국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입국을 할 때는. 그리고 진에어가 세부와 나리타 두 군데를 가네요. 제주항공은 하얼빈을 갑니다. 저가항공사도 출발합니다. 네, 우한을 가는 티웨이 항공입니다.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방역을 잘 하고 있으니 계속 운항하고 있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타슈켄트 가는 우즈베키스탄 항공, 여전히 매일 와주는 헬싱키 가는 피네어 항공, 네, 제주항공은 두 편이네요. 웨이하이도 갑니다. 로스앤젤레스 선전 가는 항공, 네, 오늘 아까 뉴스에서 이야기했던 다카 가는 에어부산입니다. 에어 321LR 기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도 오늘 두 편이 들어갔네요. 그리고 도쿄 나리타 가는 에티오피아 항공, 네, 그리고 댈러스 가는 아메리칸 항공까지 쭉 해서 네, 마닐라 가는 세부퍼시픽도 오랜만에 보입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네, 두바이 가는 아랍에미레이트 항공도 꾸준하고요. 역시 아부다비 가는 에티드 항공까지 해서 1터미널은 총 오늘 아시아나항공 15편, 국내 저가항공사 5편, 외항사 14편 해서 총 34편이 이륙을 하였습니다. 2터미널로 가보겠습니다. 2터미널은 사실 오늘 항공편이 정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2터미널은 대한항공 21편 그리고 외항사 2편 해서 총 23편이 이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 2터미널 합계로 오늘 57편이 이륙하였습니다. 그래서 약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500편 정도가 평균 운항수였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10%를 조금 넘는 것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서 100%까지 회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말이지요. 네, 모두 다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원하며 2020년 마무리 잘 하시고 아마 2021년에 영상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